손해사정사님들 교육들도 많이 받았고 맞아요. 그리고 김성우 변호사님 교육도 들으러 갔었고. 네, 안녕하세요. 보마세TV 시청자 여러분, 김성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잘 하시는 영업인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고아라 지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서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보험 설계사 고아라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저 보험 영업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처음 시작한 게 2008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기를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빚을 엄청 잔뜩 진 거예요. 그때 제가 24살이었거든요. 24살이요? 네, 근데 24살에 빚을 잔뜩 지고 났더니 막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방문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문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소득을 높이려면 이제 영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업을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네, 저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영업에 소질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무작정 삼성생명을 찾아갔어요. 삼성생명을 찾아갔는데 24살이지 미혼이지 막 이러니까 보험 영업을 시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성화재 지점장님 이제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삼성화재요? 네네. 여기 가면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가봤죠. 가서 열심히 영업하겠습니다 했더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못 받고 지나가는 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부터 이제 점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영업도 잘 되고 하면서 2년 만에 빚을 다 갚게 됐던 거예요. 2년 만에요? 네. 그때 진 빚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그때 진 빚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되는데 한 3,800만 원 정도 됐나? 적지 않네요. 그래도. 그쵸.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스스로 그렇게 영업을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갚았다라는 게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그 계기로 영업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 좋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빚을 네. 갚기 위해서 영업을 시작을 한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비결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잘 된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영업을 하다 보면 네. 이제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고객들 중에 그쵸. 그런 분 한 분을 너무 잘 만났는데 그분이 영향력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분 마음에 들었고 이제 신뢰관계가 쌓다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그래서 영업도 잘하게 됐었고요. 근데 그게 네. 그분이 보통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누가 네. 도와줘서 나 잘 됐다. 그러니까 네, 네. 마치 운이 따라서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또 아무나 도와주진 않거든요. 그쵸. 엄청 깐깐하신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엄청 깐깐하고 그리고 조금 타인에게 살짝 공격적인 맞아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요. 그런데 한 번 한번 마음에 도와주면 들면 그렇지. 끊임없어요. 저는 맞아요. 그런 분들만 공략했어요. 맞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들어. 처음에 약간 경계심이 네. 있다 하더라도 그 경계심이 무너지고 믿게 네. 되면은 네. 오히려 다른 걸 잘 안 찾고, 그러니까 네. 우리로 치면 이제 다른 설계사를 안 찾고 이제 네. 우리만 찾고, 맞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조금 깐깐하신 고객님들이 오히려 제가 마음에 들었을 때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걸 제가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영업을 방문교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어머님들을 상대하면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략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게 먹혔던 거죠. 자, 그러면 일하시면서 네. 보람이 있었던 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떨 때 좀 보람이 있으셨어요? 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제가 2019년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한참 보상을 막 공부하고 있었을 때요. 2019년도? 네, 그때 막 보상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제 저희 자동차 보험 이제 보상 관련해서 백승기 강사님이 엄청 막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님 교육을 듣고 왔는데 막 지금 마음은 막 이거 보상을 막 빨리 막 해드리고 싶고 막 이런데 맞아요.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제 고객님들 중에 이제 이런 걸 지급해드릴 수 있을 만한 사고가 있으신 분들이 없어서 이걸 모집을 하려고 여기저기 맘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이걸 활용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보험금을 찾아드릴 수 있으니 문의를 해달라.
그러면 보험 건의 없이 제가 이거 보험금 찾아드리는 일을 해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문의가 들어왔고 그분이 이제 2년 전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을 하셨거든요. 옛날 사고인데요? 네, 옛날 사고인데. 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너무 뿌듯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 제 영업이 잘 된 계기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 그분도 이제 자기 가족들, 시댁 식구들, 그쵸. 친정 식구들, 지인분들, 그 지인의 지인분들 막 이 소개 영업이 거기서부터 타기 시작해서 맞아요. 진짜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너무 이제 뜻깊은 계기가 됐던 일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걸 공부하고 와서 이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자신에게도 고객님에게 해드린 것도. 맞아. 이게 사람은 네.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고객님들인데 네. 어떤 보상을 좀 받으면 네. 그때 되게 고마움을 느끼고 네. 아 이분한테 맡겨야겠다. 또 이런 사람이 계속 설계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소개도 좀 많이 들어오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설계사 입장에서도 보상을 몇 번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 판매와 보상은 솔직히 좀 다른 영역인데 네. 우리는 판매 위주로 어떤 게 공부를 하잖아요. 네. 보상 공부가 이제 판매보다 좀 등한시 되는 게 솔직히 사실인데 네. 그 포인트를 아주 잘 집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보상에 대한 이제 보람을 느끼고 났더니 이제 다양한 외부 강의들을 들으러 다니면서 다양하게 보상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 고객님들한테도 더 이제 제가 판매하는 게 시작이 아니라 저는 보상부터 고객님과의 제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쉼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진 것 같아요. 그럼 강의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 뭐 1년에 몇 번이라든가 혹은 이런 네. 강의 들어봤다 하는 게 뭐 있을까요? 그냥 사실 유튜브 강의는 수시로 찾아서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외부 강사님들 교육은 한 번 들었던 교육도 내가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됐다 판단되면 2번, 3번 들으러 가요. 이제 딱 손해사정사님들 교육들도 많이 받았고 맞아요. 그리고 김성우 강사님 교육들 들으러 갔었고 이 강의가 네. 되게 여러 가지지만 네. 하나만 들어서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설계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중복으로 쭉 듣다 보면 네. 그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딱 들면서 맞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네. 내가 사실 다른 설계사보다는 뛰어나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맞아요. 네, 정리가 되면서 저도 이렇게 강의를 뭐 하고는 있지만 네. 제 강의 말고도 좀 많이 들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러면 강의 들으면 들을수록 강의 매출도 올라가고 맞아요. 강의료가 좀 들긴 하지만 적어도 한 10배나 100배는 더 벌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하거든요. 저는 진짜 강의 하나하나 네. 들을 때마다 소득이 계속 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부 교육 강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응용력이 근데 되게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이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 조언을 해주거나 이야기를 해주거나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저는 적극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요. 맞아요. 이게 제가 또 첨언을 하나 드리면은 강의든 뭐 책이든 하여튼 어떤 거를 내가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되고 어떤 사람 좀 듣고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저도 좀 봤거든요. 그게 하나가 응용력이더라고요. 응용력. 듣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거 듣고 저대로 하면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해보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바뀌었고 네. 또 뭐 사람 표정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각각 가지고 있는 내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에너지도 또 달라요. 우리 고아라 지점장 얘기하면서 네. 에너지가 좀 다른 걸 막 느껴요 지금. 뭔가 좀 힘 있고 세요? 아니 센 게 아니라 힘이 있고 네. 좀 밝고 이런 게 네.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 고객님들이랑 만나면 네. 뭔가 이렇게 이성 대 이성 논리 대 논리도로만 얘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고객님들은 그런 거보다도 한 90% 정도가 약간 감성적 혹은 감정적에 치우쳐가지고 좋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맞아요. 좋다, 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근데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뭔가 이렇게 설명하는 설계사가 좀 에너지가 없고 좀 핵심이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래버리면은 안 돼요. 그럼 뭐 아예 안 된다는 표현보다도 좀 네. 어렵죠. 어려운데 지금 그거를 되게 네. 역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교육 강의 말고도 이제 말하기 연습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서 아니면 회사에서 RP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제 리더십 강의나 이런 거 들으러 가면서 이제 말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제 앞에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들, 뭐 교육해주는 것들, 판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진짜 더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고 느는 것 같아요. 지금 밑에 팀원들이 몇 분 계시죠? 네. 그 팀원들도 좀 잘 하시나요? 어떻게? 저희 팀원들 진짜 다 잘해요. 잘해요. 이게 일당백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이렇게 딱 치고 나가니까 네. 옆에 사람들 또 치고 나가는 거.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멘탈 무너지지 않게 옆에서 굉장히 잘 챙겨주고 그럼 있어요. 평상시에 멘탈을 좀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저는 멘탈이 강하거든요. 원래? 네, 원래 강해요. 원래 멘탈이 원래. 강해요. 스스로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멘탈이 나가는 적이 거의 없는 거야? 왜 사람이 멘탈이 네. 나간 적이 없진 않죠. 그쵸. 당연히. 다시 어떻게 돌아와요? 고객님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그쵸. 저희 설계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얘기도 없이 청약 처리를 해버리거나 해지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진짜 가입을 하실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안 하셨거나 하는 경우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그 감정에 오래 빠져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실수해서 무엇을 놓쳐서 이 계약이 이제 틀어졌는지 그것만 분석하고 빨리 다음 일을 진행해요. 대단하네. 이건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 감정에 되게 오래 이제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뒷목 잡을 것 같아. 너무 화가 나. 맞아요. 이러면 저는 그 유튜브에 이제 법륜스님의 증문즉설이잖아요. 그거 한 3시간씩 봐요. 그렇게 보고 있으면 네. 마음에 화가 이렇게 탁 내려가면서 그래 이렇게 힘들 거 없다. 다음 일 진행하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하나 팁을 드리면 네. 이제 고객님들이 좀 화나게 하거나 네. 되게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걸 할 때가 있잖아요. 많아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고 네. 그냥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진짜 연구대생. 연구 대상. 네. 왜냐면은 이런 고객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비슷한 거 맞아요. 왜 계약이 안 됐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를 내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고객을 상대로. 그러면은 다음번에 되게 강력하게 어려운 고객을 만났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그만큼 어렵거나 조금 덜 어려운 고객들은 나한테는 네. 되게 쉬운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죠. 근데 그냥 거절 자체로 되게 어려워하고 막 상처를 받으면, 그러니까 거절 자체가 두려워버리면, 거절도 강도가 큰 게 있고 낮은 게 있는데 거절 자체가 이렇게 두려워버리면 그냥 네. 모든 거절은 다 힘들어버리는 건데, 가장 어려운 고객을 한번 제대로 잘, 표현이 그렇지만 상대를 하게 되면은 네. 그 다음은 좀 잘 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매출을 이번 달에 300만 원을 하고 싶다 네. 라고 한다면 300. 제한을 600만 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거절은 당연하거든요. 거절 없이 계약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소득을 높이고 싶으면 총량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냥 거절은 영업선이고 설계사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만큼 활동량도 좀 많이 늘려야죠. 많이 늘려요. 300 하고 싶으면 네. 600만큼 제한 플러스 활동량도 네, 그 정도 맞아요. 되면 이제 300이 되는 거지. 네. 근데 보통은 맞아요. 이제 300쯤 활동하고 네. 300을 하고 싶어 하니까 네. 뭐 150 이렇게 나오고. 네, 그렇게 맞아요. 되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거지.